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톡스 오늘 진행을 맡은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예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북포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은데요. 오늘 톡스 강연자로 나오실 안철주 PD님은 고우성 PD님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로 북포럼에서 PD가 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실 이야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를 깨우쳐준 좋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철준 선생님 앞에 붙는 브랜드가 도노점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도 많고 하니까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도노점수인 북을 가지고 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돼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기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여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인생을 짧지만 살아오면서 읽었던 책을 통해서 제가 그 변화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노점수인 북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는 어떤 뜻이냐면 이 말은 제가 그 박웅현 저자의 그 8단어에서 단어를 제가 가져왔고요. 사실 불교 용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도노, 문득 깨닫다. 그 다음에 뭐라? 네, 점수, 꾸준히 노력하다. 말 그대로 하자면 문득 깨닫고 그것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책을 통해서 느꼈던 도노점수했었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였고요. 사실 저렇게 위험한 일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도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여기 엔지니어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월급도 작았고 또 주말도 거의 없이 일을 했고 그래서 와이프가 아이를 둘 낳을 때쯤에서는 거의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바꾸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을 만났습니다. 구본영 저자의 내가 직업이다 라는 책을 만났어요. 우연 서점에 가다가 내가 직업이다. 아무도 나에게 직업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구본영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볼 기회를 한 번은 주어라 라는 말을 딱 던져요. 이 문장을 딱 제가 듣고 가슴이 바운스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우연히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에 부분은 조금 스킵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사실 이 노래가 제 벨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직접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지치게 보자
여기서 나오죠. 없는 일상 초라한 평화 속 숨막혀 하면서 사는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은 이곳에는 없으니 이제 난 떠난다. 크게 숨 쉬며 돌아봄 없이 내가 가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 하늘과 호수 들판을 달려 파도가 흰 구름을 굽는 곳으로. 네, 여기까지. 가사가 어때요? 그 내가 직업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직서를 씁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직서를 쓰게 되고요. 사실 그 자유를 찾아 한번 떠나보겠다고 사직서 썼는데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나중에 펼쳐지지는 않거든요. 6개월 동안 백수 생활 있으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유한을 가졌고요. 그 이후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나와라. 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거든요.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공했다. 각자의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책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생긴 것도 독특하게 생기셨죠? 네. 이분이 하신 말씀, 물론 이분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10,000시간의 법칙.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 나왔다는 거죠. 10,000시간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10년의 법칙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차르트가 있어요. 모차르트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굉장히 천재적인 작곡가잖아요. 10살부터 작곡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이 다 아는 유명한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는 19살, 2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리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10,000시간을 나한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한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새벽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를 위한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당군의 후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든데 강제적으로 돈을 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일 동안 진행을 했고 현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00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만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책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인데요. 사실 그 예전에 그 음란도서라든지 불온서적은 다 색깔이 빨갛거든요. 이 책 아주 빨갛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독교인이고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 이걸 내가 신앙을 가져야 하냐. 그래서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령 우리가 도덕적이 되기 위해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신의 존재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의 존재를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물론 여기 중에는 뭐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고요. 여기가 제가 수지에 다니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가 저 책을 굉장히 싫어하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책은 월든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책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다 때려치우고 2, 3년 동안 오두막을 짓고 산속에서 혼자 삽니다. 그러면서 발견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춰 걸어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꿔야 한단 말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라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그 보험 영업이 아니라 기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되게 궁금해했고요. 저 자신도 되게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나의 방법으로 가야겠구나. 영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나름의 길이 있고 나는 나만의 길이 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처럼 사과나무가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처럼 떡갈나무가 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갈대다. 갈대는 갈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좋은 책이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나왔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아무리 연습해도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니코스 합니다, 그냥. 배우지 못했던 조르바. 하지만 자기 열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막 뜨거워집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두 사람이 사업을 벌이는데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둘이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이었던 사람은 사자가 되었다. 인생의 슬픔은 잊히고 고삐는 사라졌다. 짐승이고 하느님이고 인간과 화합하여 우주의 일부분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조르바 갑시다.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자, 놉시다. 하면서 술판을 벌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죠. 인생에 아무리 힘든 고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순간이 나에게 전달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순간을 즐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고민에 있을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하나일 뿐이고 이 순간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느냐. 그리스인 조르바가 굉장히 뜨겁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저에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뜨거움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웅현 저자의 책은 돕기다. 이 책은 자신이 읽었던 여러 가지 책을 자기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카프카가 한 얘기를 박웅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나에게 주는 도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다. 그런 책을 읽어야겠다. 아무리 작은 책을 읽다 하더라도 그 책이 나에게 도끼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 책이 또 책은 도끼라는 책이 저에게 주는 미덕은 너무나도 다양한 관점의 여러 가지 책들을 저희에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얻었던 책이었습니다.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제목도 어렵죠? 3차 산업혁명. 재즈한 사람 이게 무슨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책도 되게 두꺼워요.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제러미 리프킨 책이 주로 그렇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베개로 쓰기에 딱 알맞은 책이긴 한데 내용이 어렵지만 이런 내용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 기술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융합으로 생겨난 공동 권력이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재조성하고 문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제가 초점이 맞췄던 부분은 뭐냐면 인터넷 기술로 인해서 공동 권력이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재조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권력은 사실 위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공유의 시대, 그 다음에 연결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 낮은 데에서 연결된 사람들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연결된 사회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화영 작가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은 습관이 아니라 충격이다. 행복은 그 땅 위에 태어난 우리의 하나뿐의 의무다. 불행하거나 힘드시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힘들지만 행복을 찾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이 책을 읽으면 지중해의 연안이 쫙 펼쳐지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어디를 만나냐면 부포럼을 만납니다.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제가 삶이 여러 가지 변했다고 하면 부포럼을 통해서 또 제 삶이 한 단계 성숙하고 또 발전되고 또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집어넣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2분밖에 안 넣었습니다. 부포럼을 통해서 책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요. 자, 그래서 제목은 그렇습니다. 도노 점수 인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도노 점수 인 부포럼입니다.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도노 점수 인 피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더욱 성장하고 싶고요.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장 이때까지 들었던 많은 강연자분들이 나오셨는데 가장 부포럼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대한 소개가 쭉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바운스 하다가 그 다음엔 뜨거워졌다가 그 다음에 도끼로 머리를 한 대 맞으시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포럼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철준 선생님이 이번에 강연을 하셨는데요. 저도 9월 달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포럼 톡스는 제가 기획을 하고 처음에 진행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서는 것은 그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를 직접 만든 사람이 그 자리에 직접 서는 듯한 기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두대에 직접 서는 기분으로 네, 다음 달 9월 달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나 철준 선생님처럼 용기를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한테 메시지로 지원해 주셔도 괜찮고 9월 달에는 한희경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